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월 1일 11시를 꼭 기억하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청약자한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대출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금융당국이 1월 1일부터 가계부채 증가 체크하는 것을 리셋시켜요. 그러면은 금융권에서는 자, 작년에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든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체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도 면에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우대금리 폭을 늘려서 대출 수요를 확보하려고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은행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청약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재 신용대출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실 겁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 이내로 축소를 시켰죠. 그래서 대부분 은행이 연봉을 초과하는 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용대출 연봉한도 축소가 현재 투자자 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수요 유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잖아요. 자기 자본에다가 신용대출 그리고 전세보증금 포함해서 주택을 매수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도하게 해줬던 신용대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맞벌이 부부들이 가까이 신용을 활용해서 소득의 200%씩 대출을 받아서 뭐 3억 4억 끌어다가 갭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고소득지대 대기업에서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월세로 거주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신용대출과 최근에 일고 있는 전세대출 규제 일부분이 청약자한테 크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실수요 목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 이런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LTV 규제가 너무 강화돼서 고가 아파트 청약받을 때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요, 8억 아파트 청약받는데 3억 2천이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중도금 대출도 안 돼 버려요. 자, 그런데 세상에 어떤 무주택자가 현금 3억을 그냥 들고 다니겠습니까? 다 전세집에다가 쓰겠죠. 자, 그동안 무주택자가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은요, 보통 계약금이 20%나 되니까 이것은 신용대출과 여유자금을 통해서 납부를 하고요,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중도금 대출로 활용하고, 나머지 5회차, 6회차 같은 경우는요, 현재 전세 갱신 시점에 전세대출로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을 하잖아요. 연장할 때 신규 전세대출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80%까지 그걸로 납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막혔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세대출이 증액분만 지급이 가능해요. 그것도 잔금일 전에만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이 신용대출 한 200%씩 받아서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그것도 막혔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분양가 상승으로 중도금 대출도 안 되는 단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25평도 지금 9억 넘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를 적용받는 미아 3구역 같은 경우는요,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 수준에 책정됐습니다. 한마디로 청약 대기자들의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둔촌주공 아파트 25평이요 10억에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최소 8억 정도가 돼요. 왜? 계약금 20%에다 중도금 60%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아파트는 거의 후분양에 가깝게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둔촌주공 넣는 사람들이 아예 돈 없는 사람들이 넣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고소득자가 좀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자, 대략적으로 보면 보유현금 5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래요. 4억, 5억, 6억 이 정도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최소 자금이 필요한 8억, 둔촌주공 분양에 자금이 없다고 포기하기는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요. 자, 또한 4차 사전청약을 포함해서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중 본청약에 지원한 가능한 분들이 늘어나실 거예요. 자, 뭐 창릉지구나 대장지구, 왕숙지구 당첨돼서 와, 여기 실제 입주하는 2026년, 7년, 8년까지 기다리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일단 이렇게 당첨되고 보험으로 깔고 있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공급되는 유망한 아파트 단지를 넣으실 거란 부분이죠. 문제는 이렇게 청약 대기 수요는 많은데 여유 자금이 충분치 않다면 내년 분양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내년에 A급 아파트 단지 분양이 정말로 크게 늘어납니다. 미루고 미뤘던 단지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량이 쏟아질 때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청약을 못한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이틀 뒤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토스뱅크가 1월 1일 11시부터 대출을 재개한대요. 한도는 2억 7천만 원으로 이자는 3.3%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많은 건가요? 대출 이자가 싼 건가요? 다른 은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3억 한도에 3.7%, 하나은행은 1.5%에 3.39%, 우리은행이 2억 한도에 3.4%, K뱅크가 1억 5천만 원 한도에 3.64%입니다. 비교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야, 별것도 없구면 왜 호들갑을 떨어? 너 토스뱅크 광고 받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토스뱅크는요, 다른 신용대출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연소득 이상 대출이 가능한 현재 거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게다가 개인 사업자까지 이제 직장인과 동등하게 대출 가능한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동등하게 소득에 비례해서 신용도에 비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출이 많이 필요하시죠? 그 한도 부분에서 유리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년에 값비싼 특 A급 분양이 쏟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 단지가요,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올랐다는 것이지 주변 시세 대비 파격적으로 저렴하고 반드시 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곳을 잡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대한 미리 자금을 확보해서 대비를 하시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거 대비 받아놓고 야, 이자를 몇 억 주고 있으면 너무 불리하잖아. 이것을 다 이자 내실 필요 없어요. 1월 14일 이후에 기준금리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금금리 상승하기 때문에 자, 이 예금 수익으로 어느 정도 이자 비용을 퉁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이자 비용 수백이지만요, 수억짜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게 팁이 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야, 난 기다려봤는데 분양가나 좋은 물량이 안 나왔어. 그냥 상환해버릴래.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아파트 25평이 10억에 나온다 볼게요. 아까 이 사람 5억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3억이 더 필요해요. 자, 이거 신용대출 받으러 가려고 그랬으면 한 1억 정도 되었는데 토스뱅크 이용해서 2억까지 확보를 했네. 야, 그래도 1억 부족하잖아. 자, 그동안 잔금 치를 때까지 저축 열심히 하고 보험대출 활용하고 퇴직연금까지 연끌해가지고 납부하면 안 될 것 같은 또 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서울의 고가 아파트, 저 비싼 아파트 누가 청약받나 싶어도 다 이런 식으로 대출받아서 결국엔 잡아서 좋은 기회 살리는 거예요. 자, 나는 한 방에 분양가 8억 한 큐에 내버린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연끌해서 이런 방법 동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청약에 대한 야심이 분명하다면 난 최고 서울 지역에 청약받아서 그동안의 무주택자 서름을 이제 만회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금부터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스뱅크가요, 작년에 5천억 한도로 대출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영업 9일 만에 한도가 소진돼 버렸습니다. 이번에 1월 1일 11시부터 대출이 재개가 되는데 예상보다 더 빨리 중단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간사전청에 어떤 거 지원하려는 분들 이미 단지의 계획까지 다 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금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올라간다는 기사 보고 겁만 먹지 마시고요,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시라는 거죠. 자, 지금 토스 어플 깔아서 여러분들 대출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어플 까셔가지고요, 뱅크로 넘어가서 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다른 금융사 연결만 돼버려요. 그래서 꼭 토스 뱅크 넘어가셔서 한도 제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플 깔고요, 핸드폰으로 그냥 몇 번만 만지다 보면 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도 알아보시고 나서 1월 1일 11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영상 광고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미리 확보하는 거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괜히 이자 아깝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공고문이 뜨면 제 지금 영상이 나중에 꼭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이제 대변화 시기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무주택자는 내 집을 마련은 쉼 없이 해야 됩니다. 자, 무주택자도 그러기 위해선 공부가 필요하죠.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서 미래를 예측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앞으로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현재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나한테 어떤 방향이 유리한 길이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